차는 24만 킬로를 넘게 탄 11년식 290-328i입니다. 오늘은 썩어 빠진 제 시트를 순정 럭셔리 그 자체의 스포츠 시트로 남의 집 차고 앞에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오일 교체는 사실 작년 겨울 전에 했던 작업인데 이제 올립니다. 저는 290 오일 교체를 항상 겨울 맞이하기 전에 작업을 하는데, 제가 겨울에 이 차를 많이 운행을 하고, 운행을 많이 하기 전에 부속품을 최대한으로 깨끗한 오일로 관리하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여름엔 다른 게 할 게 많고 겨울에 작업하려고 하면 너무 춥고 해서 미루다가 그냥 겨울 되기 바로 직전에 오일 교체를 합니다. 이번에는 오일 필터를 좀 깔끔하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필터 껴주고 커버를 꽉 조여줍니다. 토크렌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씨, 내 손이 토크렌치. 이제 오일을 넣어줄 건데, 엔진 오일은 모빌원을 씁니다. 제가 모빌원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건 딱히 없고 그냥 세일할 때 싸서 씁니다. 가격이 싸고 제 엔진 규격에 맞아서 그냥 씁니다. 각 엔진 오일 브랜드마다 들어가는 케미컬류, 엔진에 관한 성능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요.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동 켜줘서 확인을 해보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딥스틱이 없어서 오일 레벨 센서에 의존해야 되는데, 오일 레벨은 대시보드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굳이 맥스까지 꽉 채울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냉각수 캡을 새로 샀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냉각수통 안에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라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갈아봤습니다. 이게 포럼에서 보면 이 캡에서 냉각수가 새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오래되면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시동 막 꺼진 상태에서 냉각수 캡 열면 위험하니까 한 몇 시간 지나고 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엔진이 뜨거울 때 열면 압력 때문에 냉각수가 튀어나와서 얼굴에 화상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라인에서 나온 제품인데 정품이랑 동일한 제품입니다. 이게 새 캡인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는데 안쪽이, 가운데가 색깔이 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찾아봤습니다. 별건 없이 똑같이 생겼고 캡에 또 뭐가 적혀져 있는데, 신품은 1.4, 구품은 140으로 압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캡은 그냥 끝까지 돌려서 잘 껴주면 됩니다. 이제 오일 교체도 했으니까 필터류도 빠르게 교체해 보겠습니다. 오일이 길게 만들었어. 이건 캐빈 필터인데 이 플라스틱도 깨먹었습니다. 너무 잘 깨집니다. 근데 기능적으로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신품이랑 구품이랑 색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좀 더럽다. 그래도 반대쪽은 깨끗한 게, 아래쪽에서 더러운 공기가 다 걸러져서 위쪽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필터가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엔진 에어 필터도 빠르게 갈아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좀 귀찮습니다. 이게 290은 에어 필터 갈려면 에어박스도 뜯고 센서도 빼고 볼트도 되게 많이 빼야 됩니다. 이건 에어플로우 센서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빼줘야 됩니다. 박스도 빼겠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됐다. 이게 저번에 할 때보다는 좀 더 수월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볼트 빠르게 제거. 이렇게 뺐는데 별거 없습니다. 신품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뜯은 김에 여기저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다른 작업할 때 생각보다 여기저기 접근하기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본 메인터넌스를 매년 하는 게 좀 지겹긴 한데 뿌듯합니다. 이렇게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을 맞이해줘야 되는데 윈터 타이어를 이제 썸머 타이어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저는 재고로 차 띄우는 거를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고자 차를 미리 램프에다가 띄워놓고 잭으로 나머지를 띄우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잭으로 띄우는 거는 좀 더 수월한 것 같은데 뭔가 또 램프에다가 차를 올려야 돼서 사실 좀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램프와 잭을 둘 다 사용해서 차를 띄우는 게 뭐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휠 빼주고 썸머 타이어 장착. 일단 뒤쪽 휠 교체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쪽도 같은 방법으로 휠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맞추기가 어려워. 교체는 다 끝났고 토크렌치로 휠을 조이겠습니다. 이제 공기압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항상 공기압을 까먹어서 그냥 문짝 옆에 있는 스티커 항상 확인을 합니다. 유용합니다. 제 차는 32 그리고 36 PSI에 맞추겠습니다. 이제 루프 박스를 떼줘야 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그냥 1년 내내 달고 다니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 저거 달면은 몇몇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웬만한 지하 주차장은 다 가는데 높이 제한이 한 1.9m 미만이면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는 웬만한 부품은 다 FCP 유로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라이프타임 워런티라 다 쓴 부품을 다시 리턴을 하면 그만큼 스토어 크레딧으로 줍니다. 이게 배송비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부피를 좀 줄이려고 이렇게 좀 구겨놨습니다. 이제 배송을 하겠습니다. 아니 미친 무슨 미국으로 배송 보내는데 박스 하나에 배송비가 20만원이 넘어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갑니다. 다시 차로. 여기는 2개에서 거의 7만원에 보냈습니다. 엄청난 매물이 떴습니다. 290 상위 트림 그러니까 335나 M3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M 스포츠 시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매물이 많지도 않고 가격이 은근 비싸고 또 제 시트 컬러가 좀 희귀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 중고 시장에 떴습니다. 스포츠 시트가 포럼에서는 되게 찬양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바꾸고 인테리어가 엄청 좋아졌다. 그리고 훨씬 더 편하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 셀러분께서 앞쪽 시트만 해서 500불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 하셨고 대신에 제 시트를 드리는 조건으로 파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사기는 좀 아쉬우니까 5만원만 깎아달라 그랬는데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 시트 판매 장소가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2시간 반이 걸리고 새 시트를 구매하면서 제 시트는 또 드려야 되는 조건이라 제 시트를 뺀 상태에서 운전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분 집 앞에서 그냥 시트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좀 걱정되긴 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Fly back bobs, nightcap. She like the chat, feel like I might clap. I don't wanna leave now when I'm vibe slap. Tryna get a nice view when I lie back. IMAX, G. Tryna get a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IMAX. I like when a nice one bite back. 997 GT3 진짜 예쁘다. 한 5억 할라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정거리 장난 아니야.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는데. 97.2야. 997.2. 그거랑 똑같이 생겼다. 장난감? 어. 우리 집에 있잖아. 어.
What's that? Roadside billing, 140 living. They don't wanna see me when I'm breezing. They don't wanna see me winning. Yo, roadside billing. 290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290 전문 셀러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할 시트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워 시트도 있고 히터랑 메모리 시트도 다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운전석 쪽 시트를 앞으로 빼고 뒤에 볼트 2개를 빼야 됩니다. 판매자분께서 임팩을 빌려주셨는데 비주얼이 사람 죽이게 생겼습니다. 무서운데? 살짝 쫄아서 풀리는 방향 다시 확인. 오른쪽도 풀어주고. 이제 조수석 쪽도 풀어줍니다. 나머지 볼트들도 풀어보겠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팁을 주셨는데 시트를 좀 중앙으로 배치하면 빼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의 제 시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새 시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시트 쪽 선을 빼줘야 되는데 선 빼주기 전에 배터리 전원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전원 차단 없이 그냥 시트 선을 뽑아버리면 에어백 관련 경고등이 뜰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전원을 차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쪽 단자를 뽑아줍니다. 이게 사실 배터리 전원 차단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주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꾸 스파크가 튀어서 그냥 고무장갑으로 좀 막아줬습니다. 이제 시트 선을 빼기 전에 시트에서 안전벨트를 빼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 플라스틱 커버를 떼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잘 안 빠집니다. It was a pain in the ass last time. Oh, there you go. What do you mean? Oh yeah, check out the wiring for them. 이제 시트 쪽 볼트도 풀어줍니다. 이제 조수석 쪽도 해주겠습니다. 내가 했어. 이제 시트 쪽 선을 빼보겠습니다. 이게 저렇게 드라이버로 넣은 다음에 뽑으니까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구독을 고려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고생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빠집니다. 흰 선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빠집니다. 눌러서 빼보겠습니다. 빠집니다. 이제 운전석 쪽도 빼보겠습니다. So that should be all good. Okay, I'm gonna take it out. 이제 시트를 빼줄 건데 무겁다. Take them out because I don't want to scratch. Yeah, no your car worries. by accident.
Yeah, they're pretty fucking heavy. 조수석 쪽 시트도 빼줍니다. 이게 새로 산 M 스포츠 시트인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잘못 샀나? 약간 살짝 후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와서 물으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일단 시트 선부터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진 거 괜찮아? 그죠? 복구할 수 있어? 이게 시트를 교체를 하실 때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에 들어가는 기능, 그러니까 뭐 히팅이나 파워 시트 그리고 메모리 같은 걸 확인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시트가 페이스 리프트 된 차의 시트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2011년 생산이고, 이 새로 산 시트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생산된 차에서 나온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라 이게 호환이 좀 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 기능들도 거의 동일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포럼에서 보면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의 시트를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 차에다가 섞었으면 에어백 관련 경고등이 뜰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 웬만해서는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머리 아픈 거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차와 같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를 찾았습니다. 근데 시트 교체를 했을 때 에어백이 뜨는 경우 안전벨트 버클에 텐셔너가 있는데, 그것까지 교체를 해주면 에어백 경고등이 사라진다고 제가 포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벨트 버클까지 교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 시트랑 M 스포츠 시트나 거의 동일한 부품 구성을 갖고 있어서 일단 새 시트를 제 차에 집어넣고 선만 꽂아주고 배터리 전원을 다시 연결한 뒤에 시동을 켜서 경고등이 뜨는지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고 이제 벨트까지 매줬을 때 경고등이 뜨는지도 확인을 하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안전벨트 버클까지 교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ight off up top. Up there, is the light on? Oh. Light off. Perfect. Yeah. Perfect. 뭐 경고등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또 조수석 쪽에 사람 감지 센서가 있는데, 누가 옆에 탔을 때 위에 천장 쪽에 노란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했는데 다 멀쩡히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이제 마저 다 확인했으니까 시트 볼트들을 마저 다 조여 보겠습니다. 이제 토크렌치로 마무리할 건데, 토크 값은 인터넷 뒤지다가 찾았습니다. 이제 빠르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시트를 뒤로 밀 때 약간 딱딱 소리가 나서 물어봤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티슈 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닦이니까 인정. 시트 교체가 끝나자마자 출발하자마자 무슨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경고등이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설치했을 때 항상 뜨는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현재 시간 셋업만 해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I never saw that. So. 근데 뭐 경고등까지 띄울 필요가 있나? 이제 200km를 넘게 가야 돼서 주유를 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출발. 이 새 시트를 막상 설치하니까 괜찮습니다. 좀 시트가 멋집니다. 집에서 1시에 나왔는데 이제 6시 정도 됐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집 도착. 그냥 시계 셋업만 하니까 사라졌어.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깜빡했습니다. 이게 엉뜨가 되는지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피곤해 뒤질랜드지만 이게 너무 궁금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제 엉뜨를 켜주겠습니다. 참고로 M 스포츠 시트에는 기존의 스탠다드 시트에 없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그 옆구리 조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제 차에 없던 기능이라 그 기능을 추가하려면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굳이 필요 없고 좀 귀찮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운전석은 뜨겁습니다.
와 진짜 너무 뜨겁다. 메모리 시트도 잘 됩니다. 경고등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비포 앤 애프터 보여드리겠습니다. Inside your bedroom, physical silence. No need to speak a word. Lay here beside me. 저 뒤에 드디어 왔어. 저게 992점이야. 저거 완전 최신. 보이지도 않는구만. 아니 나한테 보여. 제가 992.2. 우리가 전에 봤던 건 992.1. 색깔이 이쁘다. 저거 처음 본 색깔인데? 무슨 얘기야? 몰라. 갖고 싶다. 쟤는 992.2 GTS 같은데? 저게 완전 신형 GTS다. 와. 간다. 실물이 장난 아니다. 애플 온다. 애플 온다. 맞네 GTS. 어떻게 알아? 앞에 그 범퍼가 약간 달라. 멋있다. 어떤 거 같아? 예쁠 것 같아. 완전 이쁜데? 진짜 이쁘다. Oh my God, oh my God, you know you're playing your cards so right. Oh. I should've known when I met her back at Midtown, at Dogwood, when I was going through a rough patch, but it's all good.